HLB가 9.4% 상승하는 등 그룹주 전반에서 급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세력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압박해서 페이크성 조정을 보였다가 급반등했던 과거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차트상으로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멘탈을 잘 유지할 것을 강조드렸는데, 오늘은 1분 이내로 요약한 직전 영상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살펴본 후에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급등시키기 전에 페이크성 조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자주 활용된 패턴이기 때문에 최근에 반복된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11월 18일 장대양봉 직전에는 장기 추세를 활용한 페이크였다면 12월 27일 전에 나온 페이크는 횡보구의 하단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횡보구의 하단이 일봉 지지력과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해드렸던 두 차례 패턴과는 또 다른 상황이지만 주요 일봉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는 11월 18일 이후의 행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18일처럼 철옹성이 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74,700원짜리가 지지받지 못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앞서 말씀드린 페이크성 조정과도 연계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74,700원을 혹시라도 이탈한다고 해도 12월 말처럼 페이크성 하락의 가능성이 클 것이며, 이 경우 74,700원에서 지지받아 그대로 반등했을 때보다 반등 탄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세력이 주가를 압박해서 주요 거점이 인위적으로 이탈된 경우라면 갑작스럽게 반등이 나오거나 반등의 폭 또한 강력하다는 것을 참고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전에 업로드했던 영상을 통해 예측해드렸던 대로 또다시 주요 지지 구간을 인위적으로 이탈한 후에 급반등이 나와주었다는 점에서 상방 세력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패턴이 여전히 유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향파 채널은 세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편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주 업로드하지 않는 만큼 신중을 기한 영상에서 12월 22일 이후 또다시 세력의 페이크를 강조드린 이유는 출향파 채널 구독자들에게 이러한 페이크에 농락당하지 않고 멘탈을 잘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주 언급한 내용이지만 상방 세력이 이와 같은 페이크성 조정과 급반등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마감 직후 멤버십 회원들에게 안내드렸던 중요한 포인트를 일부 소개하자면, 현재 주가 위치는 1월 21일 종가와 큰 차이가 없지만 해당 기간 개인은 62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17만 주를 순매도한 반면, 세력의 주축인 외국인은 해당 물량을 전부 쓸어 담으며 81만 주나 순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물량 공세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압박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한 주가 위치에서 적지 않은 물량을 추가 매집하는 효과를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압박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향후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면 역시나 개미들의 조바심과 조기 이탈을 자극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한 욕심이 얄밉기도 하지만 상방 세력의 입장에서는 일석이조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한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상방 세력의 엑시트 시점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중위권에 위치한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매집을 하면서도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매집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비례적으로 상승한다면 매집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제한하면서도 적지 않게 매집한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전략은 현재 주가 위치에 국한된 것이며 주가가 고점에 위치할 때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향파 채널 유튜브 영상은 일주일에 한 번만 제작되기 때문에 매일 장전에 업로드하는 장전 코멘트에 참여하시면 상방 세력의 고점 패턴과 대응 전략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기준 2,891명의 구독자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는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장전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전 코멘트 참여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가끔 적지 않게 줄어들 때도 있는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참여자가 강퇴되었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무료 서비스하는 장전 코멘트는 누구나 입장할 수 있지만 출향파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독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전 코멘트에 참여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출향파 채널을 지지하고 구독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유튜브와 텔레그램의 닉네임이 동일해야 중도 이탈 없이 꾸준히 활동하실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금요일 급등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 후에 향후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HLB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꾸준하게 차트에 표시해가며 강조해드렸듯이 84,000원 라인은 강력한 저항 구간입니다. 84,000원의 저항력은 그동안 수시로 강조드렸기 때문에 출량파를 신뢰하면서 분석 영상이나 장전 코멘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몰라서 대응하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도 대응하지 못했다면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소홀히 했거나 출량파 분석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량파 채널은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들과 함께 장기 물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기 물량을 추가 진입하여 변곡점마다 대응하면서 추가 수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84,000원은 강력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회원방 또한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대응하였는데, 역시나 단기 물량의 최종 익절가를 84,000원으로 지정하였으며 그동안 매수했었던 단기 대응 물량을 84,000원에 전량 익절하였습니다. 장중 13.2%까지 급등했을 때 당시 최고가가 84,100원이었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익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점을 찍고 6.5% 이상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에서 분할로 재진입하였는데, 재진입 평균 매수가가 79,200원이었으며 최종 매수가가 당일 최저가인 78,500원이었기 때문에 장중 최고가와 조정 파동의 최저가를 정확하게 공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장기 투자만을 고집한다는 이유로 단기 투자자나 장단기 병행 투자자를 폄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어차피 익절이나 손절하는 상황이 올 것이며 그들보다 더 장기로 대응하는 투자자에게는 그들 또한 한낱 중단기 투자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오너나 특정 종목에 충성하는 게임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월 2일 업로드 영상에서는 신약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린이는 청소년 수준의 능력치에도 경외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동안 의지해왔던 조력자가 정말 청소년 수준이었다면 상당히 허탈할 것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주식파는 나의 능력치와 상관없이 무한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이며, 나의 능력치가 주린이급이라 하더라도 실전에서 상대해야 될 대상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전문 트레이더들입니다. 주린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찾는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출량파의 추천 종목의 투자 성과는 물론이고 금요일 급등 당시 대응 능력을 통해서 출량파가 여러분의 조력자가 될 만한지에 대한 객관적 실체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출량파는 CRL 이전은 물론이고 CRL 이후 단기 대응으로 파동의 고점과 저점에서 대응해왔던 사례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장기 물량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단기 대응을 병행하는 것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면서 멘탈 또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량파의 이러한 차트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는 고점 대응 영역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참여해서 효율적으로 HLB를 대응하고 최선호 추천 종목까지 참여한다면 수익률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지만,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장전 코멘트만 꾸준히 참여하셔도 적지 않은 정보를 공유받게 될 것입니다. 2월 14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직전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지지 구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73,700원에도 나름 강한 지지력이 있지만 73,700원과 73,300원 사이에 형성된 횡보 구간이 구간 지지력을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방 압력을 제한시키는 지지력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인데, 하방 압력을 제한시키고 급반등을 가능케 한 대목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세력들이 변덕을 일으켜서 또다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압박한다고 해도 74,700원에서 73,300원까지 이어지는 지지력이 워낙 막강한 관계로 재차 페이크를 구사하기에는 그들 또한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방 지지력이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이제는 상방의 저항력과 돌파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출량파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셨다면 아시겠지만 과거 역대급 저항력이 있다고 강조드렸던 91,200원과 93,400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고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 시도했다가 장대 음봉으로 마감했었던 8월 21일을 기준으로 박스권을 그리며 적지 않은 매물을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주요 변곡점이라고 강조드렸던 84,000원 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량파가 회원들과 단기 대응 물량을 전량 익절했을 정도로 막강한 저항력이 있었지만 한번 터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력은 이전보다 절반 정도 소멸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장대 양봉과 올해 1월 15일 장대 음봉 이후 꾸준히 횡보하면서 상단의 매물을 상당 부분 흡수한 상태이지만 워낙 매물 저항이 강력하기 때문에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동반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요일 36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 증가에 대한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단숨에 돌파하지 않더라도 이전보다 상향 평준화된 거래량은 조기의 상단 매물을 마저 흡수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줄 것이며 이후 강력한 상승 파동을 그려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1월 중순에 업로드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매물대의 상단이자 주요 저항 구간인 91,200원과 93,400원 구간을 넘어선다면 역사적 신고가 직전의 매물대로 향하게 됩니다. 최상단 매물대는 거래량이 터졌거나 장기 횡보한 구간이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의지만 있다면 큰 출혈 없이도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력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진성주주들의 변함없는 충성도와 고점 포모 현상으로 뒤늦게 따라붙는 개인 투자자의 신규 수혈일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이 세력을 자극하고 결국 주가에도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이 아닌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틈틈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않는 것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출양파 채널이 일주일에 한 번 영상을 업로드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과거 분석한 내용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한 적이 많았으며 회원방에서는 플랜2가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나름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도 했었지만 역사상 최고점인 12만 9천 원을 불과 내호가를 남겨두고 대량 익절 사인이 실패로 돌아서는 블루를 맛보았기 때문에 세력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최종 익절 사인이 나가기 전에는 앞으로도 자제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출양파의 인사이트와 고점 대응을 직접적으로 공유하고 싶다면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멤버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본 영상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금요일 9.4%의 상승이 과거에 흔하게 나온 수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9.4% 상승은 역대 HLB 상승률 50위 안에 해당되는 상승률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승인 여부 심사 일정이 가까워지고 주가 또한 이에 반응하면서 HLB는 포털 사이트 증권 검색 순위 3위를 기록하며 집중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색률 최상단은 회원방 추천 종목이자 금요일 12.4% 급등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차지했습니다. 주가 상승과 시장에 관심을 받은 이유는 국내 1위 조선사인 HD 현대그룹의 한국조선해양이 소형 모듈원전인 SMR을 적용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을 공개하면서 SMR이 선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보유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조정을 보인다면 매수 찬스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검색 순위 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종목인데 출양파 회원에 참여하신다면 삼성전자를 투자해서 손실보는 일은 거의 희박할 것입니다. 검색률 4위를 차지한 하나오션은 지난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추천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올해는 50일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익절 종목과 보유 종목을 합산하여 현재까지 336.9%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영상과 장전 코멘트에서 너무나 강조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언급은 생략하지만 장전 코멘트는 나중에 가입해도 이전 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장전 코멘트 분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의 매수 우위 관망 속에 개인의 매물을 외국인이 받아준 것을 차트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기간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압박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매매 동향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약 승인 일정이 가까워지거나 역사적 신고가를 넘나드는 시점에서는 개인이 집중력을 보일 때 고점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며 역설적으로 그때가 피날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외국인 보유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주가가 역사적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매집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주가와 함께 외국인 보유 비중 또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해왔던 금융투자는 직전 2거래일간은 매수세로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주가가 급등하자 여전히 단기 투자 성향을 드러내며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다만 2023년 이후로나 2024년 이후로 봐도 여전히 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은 꾸준하게 순매수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매 물량 자체가 크지 않지만 순매수 이상의 상징성이 있으며 무려 13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지수는 1.81% 상승하였고 코스닥 제약 섹터는 0.78%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HLB의 주간 상승률 6.14%가 더욱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월간 상승률은 아직 저조한 편인데 코스닥 지수나 코스닥 제약 섹터 대비 1~2%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상승률은 코스닥 지수와 연동하는 수준이며 코스닥 제약 섹터보다는 선방한 모습입니다. 2022년부터 이어져 왔던 지수나 섹터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4년 연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주말 우리 시장은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가 후퇴하고 상호 관세마저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으며 강세를 이어갔으며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미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상세한 시황은 내일 장전 코멘트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딥시크 우려를 벗어나고 있는 엔비디아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2.63% 상승하였으며 애플과 메타도 상승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주간으로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살펴보면 2025년 들어 우리 시장이 꾸준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대만 증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글로벌 시황에 대한 인사이트 있는 분석은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황 분석 능력은 개별 종목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HLB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출향파는 2022년 9월 말에 거의 모든 언론과 경제 분석가들이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98%라며 공포심을 자극했을 때 각종 경제 지표를 예시하며 오히려 글로벌 주요 증시가 수년 동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강조드렸습니다. 2023년 3월에는 미국 SVB 사태가 금융권을 강타하며 역시나 미국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심이 극에 달할 때에도 SVB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오히려 당시 금융위기 가능성으로 폭락했던 미국 중소형주를 공개적으로 추천하여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올려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샤메 법칙과 엔캐리 청산 우려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역시 과도한 공포심 조장에 따른 과대낙폭이기 때문에 주가 급락은 매수 찬스라는 것을 당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역시 우리 증시가 폭락하면서 대다수 언론과 증시 분석가들이 우리 증시 이탈을 조장했을 때에도 2024년 연말부터 시작하여 2025년 우리 증시가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시로 강조드렸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드렸는데 코스닥은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 여전히 선두권을 유지하며 출향파의 분석이 유효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 종목의 분석 능력 또한 시황 분석 능력이 베이스가 될 것이며 HLB 분석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코스닥이 0.94% 상승했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다는 점에서 특정 종목의 편중 현상을 짐작할 수 있으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 외국인은 현물은 소소하게 매도했지만 선물을 2배 가까이 순매수하였으며 코스닥에서도 매수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 증시의 상승 가능성에 베팅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2025년은 물론이고 최근 6개월 이내 구간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최근 1년 동안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순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2024년 코스피를 적지 않게 순매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들어서도 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수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코스피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수급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기대감으로 급등하였으며 밸류업 기대감으로 보험주들이 선방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그동안 조정을 보였던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도 휴젤과 HLB와 알테오젠 등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앞서 말씀드렸던 보험업이 강세를 보였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0.37%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섹터 등락률 최상단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HLB는 시가총액 10.7조로 2단계 상승하면서 양대 시장 시총 47위에 랭크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알테오젠 또한 2단계 하락하며 HLB와의 간극을 좁히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2위를 탈환하고 코스닥 시총 1위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HLB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23년 10월 이후 HLB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최상단에 위치한 테라퓨틱스가 마이너스 1.25%로 지난주에 이어 그룹주 주간 상승률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HLB가 6.14%로 선방하였고 HLB제약이 7.54% 상승으로 그룹주 내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CRL 이후로 살펴보면 얼마 전까지 꾸준히 상위권을 지켜왔던 테라퓨틱스가 최근 주춤하면서 3위를 밀려났으며 HLB와 HLB제약이 CRL 이후 가장 활발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양대 시장 시총 1,000억 원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등락률 상위권에 나란히 포진한 모습입니다. HLB제약은 13.39%로 등락률 최상단에 오랜만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주간 상승률은 하스와 애니젠과 GI 이노베이션이 등락률 상단을 차지한 가운데 HLB와 HLB생명과학이 나란히 상승률 30위권에 등재한 모습입니다. 하스는 제약 관련주이면서도 유리기판 관련주로 묶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급등하였으며 애니젠은 난임 치료약물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FDA 사전심사 일정을 확정했다는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2월 12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298만 주로 당시 기준 주가가 하락하면서 공매도 잔고는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출량파 멤버십에서 진행한 HLB 단기 대응 투자 성과와 멤버십 추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2024년 지수의 약세에도 적지 않은 성과로 마감하였는데 2025년 들어 지수가 뒷받침되며 다수의 종목들이 익절로 마감했음에도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수익률은 여전히 지수를 압도하는 투자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합산 순수익률이 3,021%였는데 2025년은 이제 2월 중순에 돌입한 상황인데 벌써 2024년 수익률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시황을 바탕으로 연말 연초 우리 증시의 반등을 예상하고 업황이 좋은 종목들을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진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손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128%에 불과하지만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2,734%이며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963%로 2025년 현재까지 합산 순수익률은 3,568%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은 HLB 장기 투자 물량과 단기 투자 물량을 구분하고 단기 물량으로는 변곡점마다 대응하고 있는데 투자 성과는 물론이고 멘탈을 강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HLB 단기 대응 수익률은 물론이고 시간관계상 공개하지 못한 HLB제약과 HLB생명과학도 HLB와 비슷한 단기 대응 투자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수익률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차트에 표기된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량파 최선 호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안내드린 멤버십 가입 담당 매니저와의 1:1 채팅을 통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입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은 분들은 매일 장전에 제공하는 장전 코멘트에만 참여하셔도 출량파 최선호 섹터에 대한 힌트와 HLB 분석을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